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에서 유익을 드리는 남자 부유남입니다. 이제 며칠 뒤에 본격적으로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다들 몸 관리 철저히 하셔서 아픈 일 절대로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매년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11월 말에 종합부동산세액이 고지가 되면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이내에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액은 본인이 1세대 1주택일 때와 1주택이 아닐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는 것이 세액 절감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는다면 다주택자일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유리해지는 걸까요?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우선 개인별로 과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고 해당 금액에 올해 기준 6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속한 세대가 1주택이라면 공제 금액은 1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는다면 공제 금액이 기본 6억 원에서 5억 원이 추가되어 11억 원이 될 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받은 과세표준에 대해서 0.6에서 3%인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1.2에서 6%인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6월 1일 기준 연령 요건과 장기 보유 요건에 해당된다면 산출된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부담 상환율도 300%가 아닌 150%를 적용받기 때문에 작년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는 않게 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는다면 종합부동산세액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인이 1세대 1주택자는 아니지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살펴볼 텐데요. 얼마 전 2022년 9월 15일에 개정되어 종합부동산세법에 추가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이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2주택자여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일시적 2주택 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서 처분기한이 달라진다는 점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의 일시적 2주택 규정이라면 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신규주택을 아무데나 취득해도 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무조건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2주택인 기간에도 1주택으로 인정받아서 11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 과세표준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으며 세부담 상환율도 15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특례를 적용받아서 1주택으로 인정됐지만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할 경우 추가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다음 요건을 갖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의 주택 공시가격만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6월 1일 기준 실제로 보유 중인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산정됩니다. 두 번째로 1주택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주택을 함께 보유 중이라면 1세대 1주택 판단 시 해당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주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속주택은 별도의 요건 없이 모두가 해당되며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상속주택은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상속주택만 해당됩니다. 참고로 5년 경과 여부와 지분율, 공시가격의 판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이 한 채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여러 채인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일반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 중이던 상속주택도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돼서 다음과 같이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또한 일시적 2주택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수에서만 제외된다는 것이지 공시가격은 합산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주택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채의 지방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1세대가 1주택과 지역요건,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채의 지방저가주택을 함께 보유 중이라면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해당 지방저가주택은 없는 것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저가주택의 요건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군, 세종시의 면,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가 아닌 지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가격 3억 원의 판단 기준일은 상속주택의 기준일과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1주택과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이 돼서 11억 원 공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주택의 규정과는 다르게 지방저가주택은 단 한 채까지만 인정이 되고 두 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 외 두 채 이상의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은커녕 다주택자가 돼서 중과된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채의 지방저가주택으로 인해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과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으로 인해서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적지 않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본 특례에 해당된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본인 거주지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올해 특례에 해당되지만 아직 특례 신청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종무세 납부 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재산정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느 때와 같이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 부동산 공부에서 유익을 드리는 남자 부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